대학생들의 기숙사 난을 해결하기 위해 성북구 동소문동에 추진 중인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사업.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년째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권 대학생 750여 명이 이용 가능한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지상 11층 383실 규모로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해당 부지는 반대 주민들의 현수막으로 가득합니다. 대학 기숙사가 인접한 초등학생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초등학교랑 이 부지가 너무나 가까운데 그 초등학생들의 문화와 대학생들의 문화는 다르고 거기 저희는 그 문화에 그 좋은 점보다도 좋지 않은 점이 많고 그 아이들이 그 대학생들의 문화를 보면서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봐 하는 걱정이 제일 앞서서 그렇습니다. 즉 기숙사에 입주하는 대학생들의 흡연이나 혹시 모를 음주 문화, 애정 행각들이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해 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주민 반대로 오히려 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일 크게는 이제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기숙사에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큰 피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간이 경과되면서 계속 그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재단은 또 주민들의 우려하는 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와 주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자칫 법적인 공방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논쟁의 중심은 과연 대학생 기숙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냐 아니냐는 겁니다. 주민들은 7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거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하는데요. 그렇다면 2년 전에 먼저 지어져 운영되고 있는 홍제동 행복연합 기숙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개관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2호에 비해 규모가 다소 작아 7층 규모에 516명이 이용 중입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이곳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저렴한 금액. 원룸에서 자취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균 월 100만 원 정도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 방세 이런 것도 그렇고 보증금 문제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절약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곳의 월 이용 금액은 25만 원 선. 주변 사립대 기숙사에 비하면 40%, 일반 원룸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기숙사 내 식당을 이용하면 월 50만 원 정도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입니다. 허가 없이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새벽 1시에서 5시까지는 모든 학생들의 입출입도 제한됩니다. 특히 학생 안전과 민원 발생 최소화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초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데다가 저희가 공지문도 항상 붙이고 CCTV들을 설치해갖고 계도를 계속적으로 해갖고요. 초기에만 조금 있지 지금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재를 진행한 약 1시간 동안 이곳에서 마주친 학생은 10여 명 남짓. 대부분 여학생이었습니다. 밤 풍경도 대체로 한산하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입니다. 학생들 막 뭐 담배 피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까지 그런 건 저희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막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주민들 신고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술만 마시고. 뭐 주변에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순찰을 하시잖아요. 네. 모습이 어때요 여기는? 조용하다니까요? 조용해요? 네. 뭐 학생 여기 제가 그 기사도 봤는데 네. 여기도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없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밖에도 헬스장과 식당, 대회의실, 주차장 등 기숙사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했고 이용 학생들은 지역 청소년과의 멘토링 활동, 그리고 주변 거리 청소 등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살펴봤는데요. 대학생들에게는 분명 메리트가 많은 곳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에는 찬성과 반대 입장들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숙사 건립에는 4개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성북구청, 주민, 그리고 대학생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먼저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재단은 앞서 보신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에 이어 2번째 연합기숙사를 동소문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기숙사가 서울 서부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동소문동은 서울 동부권 대학생이 주 대상으로 이미 1,900여 명의 학생이 입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8월, 늦어도 지금쯤 공사에 들어가 있어야 방학 기간 동안 터파기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가 늦어져 당초 예상했던 2018년 1학기 완공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재단은 대학이 밀집돼 있고 서울 동부권 대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최적의 장소이고 차선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부권 학생들의 기숙사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되고, 또 부지는 다른 부지를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본다 하더라도 현재 그 부지 외에는 지금 나올 수가 없고요. 재단은 방범 등과 비상벨 설치 등이 담긴 범죄 예방 설계와 보행로 확대, 기숙사 순찰,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 연계 등의 대안을 내세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의 입장입니다. 성북구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주민들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허가를 보류하고 있지만 기숙사 건립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성북구 설명 들어보시죠. 성북구가 이 건축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법령에 적합하고 다만 이제 주민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나빠진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로서 건축 허가를 불허가 처리하는 그런 경우로서는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견을 좁히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불참해 이 또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안 된다면 계속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한 언제까지일까요? 그럼 기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금년도 4월 달부터 접수된 거기 때문에 어떤 금년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은 주민들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주민들은 기숙사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모든 설명회는 물론 재단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대학생 기숙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차량 증가로 인한 통학 안전, 그리고 기숙사 주변에서 대학생들의 흡연과 애정행각, 음주 등이 초등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주민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애정행각도 할 수 있고 음주도 할 수 있고요. 또 흡연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문화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저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그 문화가 지금 다니는 저희 초등학생들한테 끼칠 그런 영향이 저희가 심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성북구를 강조하며 이곳에 생태 체험장이나 녹지 공간,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건립될 경우 더욱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기숙사 이용 대상인 대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를 이용하기 위해 입주 의사를 밝힌 학생은 1,900여 명입니다. 서울시내 대학 주변 원룸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 선. 하지만 행복연합기숙사를 이용할 경우 월 24만 원 선으로 절반 가까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 주변 원룸에서 살고 있는 학생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죠? 네네. 이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은 들어갈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일단은 월세가 너무 비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들은 필요한 기숙사가 막상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을 초등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에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그냥 너네고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초등학생일 것도 아니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리고 이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이, 대학교라는 부분이,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 그만큼 힘든 청년 세대들한테 기숙사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운동 행복 기숙사 건립에는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처럼 과연 초등학생과 대학생 문화는 공존하기 힘든 문화일까요? 제가 만나본 여러 대학생들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형, 누나, 그리고 오빠, 언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어떤 환경도 허락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기후에 너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거비도 줄이고 노인들의 말벗도 해드리겠다며 독거노인 가정에 입주하는 대학생들. 저금통을 뜯어 형편이 어려운 형 누나들의 교복을 사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고사리 손을 뻗는 초등학생들. 열린 교육과 소통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시점에서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쌓고 있는 건 어쩌면 어른들이 아닐까요? 뉴스엔 이슈였습니다.